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 둔화 우려에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7개 경합주 중 3곳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노동절은 대선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9% 이상 폭락하는 등 반도체 종목들이 대규모 폭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무려 약 347조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권역 응급의료센터들의 응급실 병상이 평시 대비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비상진료 체계의 과부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감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가 넘는 낙폭을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2%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쨌든 오늘 국내 시장 급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지금 2%가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흐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여러분들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표를 우리가 3개 확인을 하고 3개가 좋게 나왔다 그래서 경기 침체 지수를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단순하게 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지금은 완벽하게 지표 확인이 되고 경기가 돌아서는구나 혹은 돌아설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좀 가져야 지수가 완벽하게 좀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집중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 닷컴 버블 때보다도 그때 이제 44%였다면 지금 45%로 좀 증가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그런 과정을 좀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관련해서 어제 이제 엔비디아 포함한 그런 기술주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영향이 좀 있었고, 국내 증시도 뭐 반도체 관련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사실 지수를 좀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좀 주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대장주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9.5% 좀 하락이 나온 상황이고,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AMD, 뭐 퀄컴 관련해서도 거의 6%, 7%대 좀 하락이 나온 그런 모습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75% 하락이 나오면서 일단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다 보니 기술주 중심의 좀 조정이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좀 보이진 않고 있어요. 어제 나스닥 영향도 좀 하락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 영향을 좀 받고 파란불을 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경기 관련해서 여러분들 움직임보다는 그러니까 대형주 매매 지금 하지 마시고 제가 박스권 대응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박스권 올라올 때 비중 조절하시고, 그리고 항상 이제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구간, 거래량이 뭔가 동반된 그런 시점, 여러분들 항상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 지수를 이끌어가는 게 누구죠? 외국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다 떼고 기관도 떼고 이제 외국인이 여러분들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점이라고 생각되면 외국인 매수가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저점이라고 생각되면 수급의 주체, 끌어가는 주체인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가 확 들어올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 제가 다 속임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었잖아요. 일단 관련해서 제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대형주는 지금 상승이 나오면 어느 정도 좀 비중 축소하시고 계속적으로 좀 하단에서 매수하고 이런 박스권 전략을 좀 취하셔야 되고 대형주를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시점은 경기가 회복 구간, 경기가 상승 구간에 있는 추세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개별적인 그런 이슈에 따른 그런 종목들 대응하실 그런 필요가 있고 아침에도 시장 뭐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STO 관련해서 종목들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었죠. 오늘도 STO 관련주로 아침에 좀 매매를 했었는데 일단 관련주들 지금 개별적인 그런 이슈가 좀 붙는 종목들 못해도 이틀, 3일 정도는 흐름을 좀 이어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오히려 트레이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뭐 상승 종목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2,400여 종목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고 뭐 100여 종목 지금 상승이 조금은 상승 종목 수가 좀 늘어나긴 했는데 어쨌든 STO나 대마 관련해서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개별적인 이슈도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장. 이게 개별적인 이슈로 어제도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개별적인 이슈 자체로 움직입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날의 대장을 잡아서 좀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이제 FOMC가 좀 열리기 전까지는 변동성을 좀 계속적으로 좀 감안한 그런 매매를 좀 하셔야 되고 키를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쥐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고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제조업 지표 부진의 시장이 나스닥이 3% 하락을 했다? 저는 사실 좀 이해는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뭔가 건덕지를 잡아서 주가를 언제든 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조심하자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니 그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쌍바닥 관점에서 N자형 파동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V자 반등 절대 여러분들 나올 수 없습니다. 한 단계 더 딛고 가야 추가적인 그런 상승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N자형 파동인 쌍바닥을 좀 계속적으로 그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고 삼성전자 7만 원 그리고 하이닉스 15만 원 제가 이탈된다 말씀드렸고 삼성전자는 오늘 7만 원 이탈됐습니다. 상승했던 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7만 원짜리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괜찮은데요.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하이닉스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돌아서 올라와야 하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6% 정도 빠지고 있잖아요. 일단은 아직은 좀 완성된 구간은 아니고 15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오긴 했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 저점 나오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올라간다고 할 때 저 하방 말씀드렸고 틀려본 적 없으니까 그대로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기술주가 특히 조정을 많이 받는 모습입니다. 자, 개별 이슈에 오늘 시장 좀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상승 중인 섹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STO입니다. 전문가님, 네. 어쨌든 토큰 법안 재개 소식에 오늘도 STO 시장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오늘의 움직임은 어떤 큰 호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어제 이은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될까요? 어제 이은 흐름도 있고 갈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 어제면 끝나는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국내 증시에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어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크게 반응하는 이슈는 아닌데 시장에 너무 종목들이 갈 게 없다 보니 하단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튀어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섹터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 오늘 아침에 이것만 4개 매매했어요.
일단 관련해서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투심을 좀 자극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그 나오는 그런 부분, 성장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한몫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관련해서 시장이 너무나 갈 게 없다 보니 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별한 내용이 나온 건 없습니다. 일단 국내 조각 투자 관련해서 시가총액이 올해 34조인데 이제 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367조 원까지 거의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 자급 중이고 일단 GDP 대비해서 1.5%인데 14.5%까지 좀 달하는 그런 수준에 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좀 충분히 있는데 얼마나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할 수 있을 것인지는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종목들 내에서도 순환이 굉장히 좀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오늘은 이제 핑거가 좀 대장으로 좀 치고 올라왔었는데 K옥션이 지금 좀 엎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SK증권이나 갤럭시와 SM 같은 종목들도 상승 후에 좀 흐름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면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 지수 여러분들 상관없습니다. 시장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시장이 여러분들 오히려 좋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오늘 한 텀 정도 또 트레이딩 대응하셨으면 아침에 굉장히 좀 좋은 매매가 아니었을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STO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 또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 게 코스콤 신임 사장의 윤창현 전 국회의원이 선임이 됐다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네. 이분은 어쨌든 STO 관련된 법안을 좀 많이 내놨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어쨌든 기대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이슈들이 STO 관련해서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미칠 수는 있겠으나 향후에 이제 뭐 내정됐다 이런 소식이 좀 나온다는 거는 그런 법안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은 나올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얼마나 그런 것들을 좀 자극시킬지 사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건 지금 반도체에 너무 쏠려 있기 때문에 토큰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올 때 얼마나 좀 반응을 할 수 있을지는 향후에 좀 지켜볼 일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던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뭔가 투심을 좀 자극하는 그런 요인이 좀 될 수 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일단 항상 이제 법안 자체가 좀 뒤늦게 따라요. 기술 개발이나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는 같이 이렇게 좀 발전하는 경우가 좀 없기 때문에 법안이 항상 좀 늦게 따라오고 일단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같이 이렇게 따라가서 성장까지 진행이 된다면 주가 상승하는 데는 오히려 뭐 긍정적인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STO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대마입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네. 어쨌든 주도 섹터가 딱히 없이 해리스주가 오전에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해리스주가 미국의 세계주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상황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거긴 한데요. 자, 오늘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아침에는 좀 빨간불을 켜다가 지금 좀 파란불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 시가를 좀 이탈하긴 했는데 일단 관련해서 지금 뭐 상하원의 선거 등에 이제 330억 원을 좀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고 관련해서 이제 선거대책위원회에 1천만 달러씩 뭐 지원을 하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입법부 선거대책위원회에 250만 달러를 뭐 지원하겠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은 뭐 금액적으로 자금이 굉장히 좀 많다. 선거 관련해서 뭐 끝까지 진행할 거야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의지 자체를 일단은 관련해서 지금 뭐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요 선거 전까지 2달여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노이즈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다음 주가 좀 피크인 것 같습니다. 10일 이제 TV 토론이 좀 예정이 되어 있죠. 일주일 앞으로 좀 다가왔는데 일단 대비되는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TV 토론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직전에도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랑 뭐 엎치락뒤치락 하던 그런 상황에서 TV 토론 끝나고 나서 결과가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 변수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TV 토론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TV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해 주는지 그런 분들 좀 보시고 지금 뭐 지지율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의 지지율보다는 TV 토론 이후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에 맞춰서 이제 포트 전략이라든지 뭐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 업종별 대응 전략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지켜보자. 그
전까지 TV 토론 전까지는 뭐 대마 관련주든 재건 관련주든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오늘 올라오는 거는 좀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이해하시고 매매보다는 확실하게 좀 거래량이 동반되는 양봉이 나와준다면 그 자리에서 좀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다까지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대마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대선이 워낙 박빙이기는 한데 네. 모를 일이긴 한데 사실 요즘에는 트럼프주보다 해리스주가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긴 네. 하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결과가 좀 TV 토론회 이후에 지켜보면서 내가 이때 들어가고 싶은데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때 이 해리스주랑 트럼프 중에 굳이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뭐 두 섹터 다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어느 쪽에 좀 더 관심을 두면 될까요?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이게 대마 관련주가 지금 강해 보이는 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관련주는 이제 재건주로 일반적으로 묶여 있잖아요. 재건주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더 파생돼서 재건 플러스 남북 경협까지 좀 묶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좀 분산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마 관련주보다 훨씬 상승이 좀 강한 게 사실 재건 관련주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사실 세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끝내야 되는 게 이제 전쟁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중동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만한 그런, 이게 주가의 경기가 지금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좀 회복시키려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짚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건 관련해서 공통적인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마 관련해서는 해리스, 뭐 다른 재건에서는 이제 트럼프, 이렇게 나누시는 것보다는 재건도 해리스가 좀 관심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공통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전 재건주를 계속적으로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 거기 플러스 남북 경협까지 좀 묶여 있으니까, 그 그린벨트 이슈까지 좀 있으니까 세 가지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좀 보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고, 대마 관련주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세 보이는 이유는 종목이 많지 않아서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마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상승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개별 호재를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건 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일단은 오늘 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뭐 진단키트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나왔다가 좀 쉬다가 오늘 살짝 양봉을 좀 돌려내는 모습이에요. 일단 관련해서 국내에서 좀 유일하게 이제 고혈압, 이제 혈액암 관련해서 선별급여 검사에 좀 해당하는 그런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관련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고, 일단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면 향후에 이제 미국 클라이랩 또 앱에도 또 도입을 하고 K 암 진단 서비스를 좀 확장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예정이다라고 좀 밝혔어요. 대표가 관련해서 이제 K 뭐 관련해서 푸드나 뭐 이런 것들 K-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지만 암 진단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제 국내 최초로 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좀 뛰어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암 진단 서비스를 좀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좀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부각을 좀 받고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런 상승의 좀 모습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좀 횡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좀 엇박자식으로 터질 수 있어요. 오늘은 뭐 주가 흐름이 이것과 관련해서 1, 2% 정도밖에 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기술 개발 그런 뭐 MOU를 좀 체결하거나 납품 계약을 좀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갑자기 이제 빵 떠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할 수 있으니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고 이거 올랐는데 좋은 이슈 같은데 주가가 좀 반응하지 않네 라고 반응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점 구간에서 좋은 이슈가 나왔네, 향후에 주가가 지수가 좀 돌면은 상승을 좀 강하게 할 수 있겠네, 그런 부분에서 좀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셀루메드라는 종목도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거의 상한가 근처에 갔다가 지금 좀 풀려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셀루던필 관련해서 이제 개발 완료 소식에 이틀 연속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이게 사실 오늘
뭐 상한가를 시장이 좀 괜찮았다라고 한다면 상한가 좀 굳혀지거나 그럴 수 있는데 요즘에 보시면 이틀 정도는 여러분들 상승이 좀 이어져요. 시장이 워낙 좀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그런 호재로 좀 움직이고 개별적인 호재가 붙으면 그 전날 뭐 트레이딩 대응을 못 하셨다면 다음날 시초에 좀 공략해 보시는 그런 전략도 굉장히 좀 좋거든요. 지금 시장은 이런 부분에서 좀 잘 체크하시고 다만 이 두 번째 날에 뭐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은 그다지 좋진 않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어느 정도 오늘 거래량도 좀 나왔어요. 하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하시고 만약에 좀 놓치신 분들은 눌림목 대응을 좀 해보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이어서 랩지노믹스나 뭐 셀루메드,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 좀 상승을 좀 여전히 하고 있으니 일단 제약바이오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든든하게 잘 자기 자리를 지켜주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니까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제약바이오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럼 이쯤에서 코로나랑 엠폭스 관련주도 한번 네.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뭐 어쨌든 간에 해외에서는 지금 상황이 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콩고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엠폭스 환자가 1000여 명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확진자의 70%가 또 어린이라고 하거든요. 네. 상황 자체는 크게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인데 네. 전문가님은 이쪽 관련된 섹터들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보셔도 괜찮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거래가 터지고 지금 밀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방 충분히 있고 계절성으로 지금 한 달 정도 쉬었다가 이제 좀 슬슬 이제 가을길 돌잖아요. 날씨가 또 추워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계절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게 뭐 백신이 확실하게 좀 있는 것도 아니고 퍼져가는 거는 계속적으로 좀 퍼져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멀리 좀 바라보시고 오히려 지금은 저가 매수 이게 시간적인 투자만 내가 괜찮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 오히려 바닥권에서 굉장히 편하게 모아가실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진매트릭스나 뭐 수젠텍 같은 경우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 차트 자리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세력들이 완벽하게 뭐 매물을 좀 덜어내고 물량을 털어내고 빠져나간 그런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쉬었다가 반등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1번 자리, 여기 두 번째 자리, 그리고 3번 자리 나오면은 한 달 정도 제가 횡보했다가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아직 완벽하게 쉰 구간은 한 달이 잘 안 돼요. 지금 일주일 정도 살짝 좀 쉬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 유효하다. 떨어질래야 더 떨어질 수 없고 오히려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강하게 나올 것이고 아무리 못해도 이제 박스권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박스권 대응도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상태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섹터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저희가 하락 섹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하락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은 또 지난번과는 다르게 전 섹터가 하락하는 굉장히 아쉬운 하루인데요. 오늘 어쨌든 가장 약세는 반도체입니다. 네. 방송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대에서 마감하면서 뭐 엔비디아 시총은 300조가 넘게 증발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더 빠져야 됩니다. 숨을 못 쉬시는데. 거품이 너무 심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표 가지고 나서 제가 어지간하면은 이거 표를 들고 나서 설명을 드리진 않아요. 앵커님 지금 웃으시는데. 이게 거품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좀 해소되는 과정이다를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뭐 엔비디아가 싫어가지고 더 빠져야 됩니다를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이게 19년도 대비해서 여러분들 지수가 3,000%, 주가가 엔비디아가 3,000%가 넘게 올라갔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에코프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기차와 물론 엔비디아는 전기차와 지금 반도체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일단 관련해서 과열이 됐고 시장의 집중도가 너무나 집중이 좀 많이 됐던 그런 과정은 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그런 과정을 좀 겪고 있고 실적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올라가다 보면 좀 계단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일정 부분 좀 안 터지다가
갑자기 터져 나오다가 일정 부분 좀 쉬어가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가가 여러분들 어차피 우상향으로 간다는 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아실 거기 때문에, 다만 내가 매수한 시점이 정체되는 구간이냐, 조금 쉬어가서 하락이 나오는 구간이냐, 다시 딛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냐, 사실 이거에 맞춰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제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주 관련해서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는 그런 과정이고, 닷컴 버블 때보다도 더 많이 지금 집중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좀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다. 다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가는 자리에서, 이게 윗자리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경기 자체가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회복이 돼야 반도체 관련주든 다른 업종이든 같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 좀 인지하시면서 제가 쌍바닥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예요. 이런 식의 주가가 어느 정도 좀 하락이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투심이 좀 살아나야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면 여러분들 금리 인하 하기 전 시장을 좀 그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지금 자금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이동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춰서 자금을 어느 정도 이동할 필요가 있다. 이거에 대한 뭐 업황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과열돼 있으면 너무 많이 쉬어야 되고 다른 여러분들 섹터도 움직임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계속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재 관련해서 뭐 자동차라든지 의류, 뭐 화장품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고, 그런 식으로 뭔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잠깐 쉬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거품이 좀 해소되는 과정이고, 향후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지금은 많이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도 하반기에 3분기, 4분기에 실적을 어떻게 찍어주는지, 지금 그리고 투자자들이 눈높이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조차도 엔비디아에 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쉬어갈 수밖에 없다. 전기차도 마찬가지. 전기차가 안 팔려서, 뭔가 화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전기차가 안 팔려서가 아니고 예전만큼의 실적적인 측면을 채워주지 못하니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면서 포트 조정의 기회로 삼으시자. 향후에 들어가셔도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반도체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 어쨌든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네. 많이 빠졌고 오늘의 급락을 틈타서 반도체를 줍줍하는 분들이 그럼에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계시겠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은 어쨌든 나중에 네. 다시 좀 턴어라운드가 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좀 매수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팁 좀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사셔봤자. 제가 저번에 양봉자리 나올 때마다 찍어드렸듯이 지금 여러분들 매수 그 손실 폭 있잖아요. 마이너스 20%, 지금 마이너스 18%, 17%를 줄여도 여러분들 큰 의미가 없어요. 개인 투자자는 여러분들, 저도 개인 매매를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고, 우리는 자금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뭐 돈을 계속 끌어오실 수 있으면 지금 사시는 거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 저점 나오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오늘 외국인들 그냥 그 지표만 보시면 돼요. 오늘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에서 매수가 들어오나요? 매도가 들어오나요? 매수를 안 하고 있네. 그럼 여기가 아직 저점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확실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장대 양봉이 뜨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인내하셔야 되는 시기이지 저점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나중에 시드가 말라버리면 여러분들 정말 저점 못 잡습니다. 제가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투자 전략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쉬운 하루 속에서 다양한 섹터들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한화손해보험입니다. 매수가 6,054원에 비중 5%인데요. 전문가님, 네. 이렇게 또 보험주가 올라왔는데 어쨌든 네. 경기 방어주잖아요. 네. 지금 비중은 5%이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보험주는 뭐 걱정하실 거 없이 끌어가셔도 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달에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지수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이제 금융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깔아가야 될 게 보험 관련 그리고 은행에서 이제 증권으로 좀 넘어오셔야 된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차분하게 뭐 바라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많이 좀 쉬어준다면 5,500원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봉상 딱 박스권을 딱 뚫어냈어요. 그 직전에 이제 5,350원 구간.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박스권에 좀 계속적으로 좀 부딪혔던 그런 구간인데 한 번 더 이제 6,000원 구간 여기서 다시 한번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돌파가 좀 시원하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제 10,000원까지 좀 바라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여기에서 바로 갈 것이냐 한 단계 앞서서 말씀드렸던 5,500원 찍고 이제 턴어라운드를 좀 해줄 것이냐는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뭐 이거 작은 등락과 상관없이 그냥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쭉 끌어와서 한번 뭐 10,000원 정도 한번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뭐 괜찮고 향후 이제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좀 나오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조금 투자 메리트가 있는 그런 섹터이고 외국인들도 많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관련해서 오늘 조정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천천히 좀 바라보셔도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그 중에서도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손해보험 좋은 종목인데요. 그래도 뭐 멀리 보시면 10,000원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두산표열세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38,000원에 비중 40%입니다. 전문가님, 두산표열세 지금 17,910원 정도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비중이 40%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을 조금은 내리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 마냥 기다린다 그래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으면 손실 보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일단 지금은 뭐 업종이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박스권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작은 박스권으로는 20,000원 구간 아직도 좀 주봉상 역배열 구간에 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단계 더 다운이 되면 굉장히 좀 10,000원대까지도 한번 좀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도 많으시니까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 취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작게는 20,000원 구간 단기 목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조금 스윙 관점으로는 26,000원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 저 자리 오면은 비중을 절반 이상은 다 쳐내고 확실하게 가는 종목. 이게 손실을 뭐 이게 손절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시는데 그냥 차트가 깨져버린 거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차트가 좀 이탈된 거 그냥 들고 계셔서 회복이 되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가는 거 잡아서 회복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머리로도 알고 계실 텐데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안 되실 건데 손실금을 보지 마시고요. 퍼센테이지만 보고 그냥 움직이시면 돼요. 그것만 하시면은 계좌 회복은 또 금방 되기 때문에 일단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 종목이 문제가 아니고 업황 자체가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하단의 손절 라인은 17,000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이거는 박스권 대응을 기계적으로 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산표에서 도와주셨는데요. 손절 라인은 17,000원, 그리고 20,000원에서 26,000원 정도에서 반등 나오면 비중 축소하실 것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제이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24,220원에 비중 15%입니다. 전문가님, 제이오 지금 17,0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바닥을 찍고 약간 반등이 나오나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도 뭐 마찬가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산 퓨어셀과 좀 비슷한 그런 맥락인데, 뭐 바닥권에서 박스를 좀 만들고 있는데 완벽하게 좀 추이 전환이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뭐 이 또한 이제 박스권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역배열에 갇혀 있는 거는 매수가를 오기를 기다리신 것보다 살짝 못 오더라도 덜어내고 확실하게 업황이 돌아설 때 다시 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조정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그 이야기가 있는지를 한번 좀 상기시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횡보하고 한번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2만 원, 그 다음에 상단 목표가 2차는 22,000원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관련해서 뭐 종목이 안 좋아서 지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재무도 제가 뭐 나쁘진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 관련해서 지금 매출 자체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하고 뭐 100억씩 꾸준히 좀 찍어주는 회사이긴 한데 알파적인 그런 요인이 좀 필요합니다. 실적을 보고 만약에 투자하셨다면 100억 벌던 회사가 100억 버는 건 별로 그렇게 투자 메리트가 없어요. 100억 벌던 회사가 5천억을 벌고 1,000억을 벌고 갑자기 매출이 좀 급증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어야 주가가 시원하게 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박스권 대응을 좀 유동적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리겠고, 이게 좀 돌아서려면은 주봉상 25,000원 정도는 좀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좀 재투입하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오 도와주셨는데요. 박스권 대응하시면서 1차적으로는 2만 원, 2차적으로는 22,000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주성 엔지니어링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34,500원에 비중 40%입니다. 전문가님,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2만 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업황이 쉬어가고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지금 40% 비중이 되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반도체가 한창 극을 찍을 때 매수를 좀 많이 하신 거예요. 일단 관련해서 좀 조정이 나올 때는 아우 죄송합니다. 조정이 나올 때는 좀 비중 조절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박스권 대응을 좀 1차적으로 해주세요. 일단 하단에 손절 라인 23,000원 정도 좀 바라보시고, 박스권에서 좀 V자 반등, 쌍바닥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1차적인 목표가 3만 원, 그 다음에 35,000원 좀 바라보시고, 일단 업황이 쉬어가고 있으니 지금은 좀 박스권 대응을 유동적으로 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은 삼부토건인데요. 매수가 1,950원에 비중 15%입니다. 아, 전문가님, 네. 삼부토건. 좀 탈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좀 하락세가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513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좀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미 관리 종목으로 좀 넘어갔고 향후에 좀 시간이 걸려서 다시 좀 회복될지언정, 이거 임금체불 이슈가 지금 나왔잖아요. 4차 임금체불 좀 이슈가 나왔고, 일단 소나기는 피하시고 이거 그냥 뭐 좀 돌아와서 좀 대응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만약에 노리시더라도 좀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이거 어차피 어지간하면 좀 매수가 회복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확실하게 모멘텀 자체가 붙어야 이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지금 좀 소나기를 좀 피하시자 말씀 좀 드리겠고, 여기 상단에 이제 21선 788원 구간인데 이 자리 오면은 일단 싹 빠져 나오시자. 만약에 저 자리가 좀 나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650원 이상에서는 조금 확실하게 좀 다 정리를 하시고, 조금 아프시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그냥 복구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그냥 계속 하락세가 나오다가 뭐 상패당하거나 막 그런 경우도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 지금 비중 15%시잖아요. 그 나머지 85% 비중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다른 종목 전체 계좌가 좀 흔들리기 때문에 일단 반등 나오면은 일단 좀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대응하자. 지금 뭐 재건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살 수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요. 뭐 SY 스틸텍 같은 경우도 아직도 추이 양호하고, 이런 식의 종목으로 뭔가 복구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면 어떨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부 토건 도와주셨는데요. 650원 선 정도에서 전량 전리하실 것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아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2만 원에 비중 30%입니다. 전문가님, 기아 뭐 워낙 무거운 종목인데 지금 10만 원, 네. 10만 900원 정도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 종목 지금 비중이 30%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비중을 너무 한꺼번에 좀 많이 담으신 게 아닌가, 조금 아쉽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지금 10만 원 구간에서 지금 비중을 30%까지 확대하셨으면 좀 좋았을 거를, 어쨌든 지금 여기 상황에서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는 건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다만 한 5% 정도 선에서 그만큼만 이제 한 11만 5천 원 정도 좀 바라보시고 5% 정도 좀 추가하시고, 올라왔을 때 11만 5천 원에서 좀 수익 매도 하시고 나머지 30%는 좀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단 기아 관련해서 지금 주봉상 박스권이에요. 여기 10만 원부터 13만 원까지 여기 박스권에 좀 갇혀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 투자하시면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 올 수 있다. 다만 뭔가 유동적으로 이 안에서 내가 수익 매수를 좀 해볼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거는 이제 투자분의 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비중이 만약에 부담이 되신다면 그냥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고요. 일단 소비재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이 기존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자동차나 이런 거 판매량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된다면 주가가 상승을 좀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멀리 바라보셔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매수하실 때는 너무 전략적으로 고점 구간에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저점 구간에서 항상 좀 노이즈 발생하고 쉴 때 그런 구간에서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아 도와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선익 시스템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6만 원에 비중 20%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4만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6만 원이면 이번 반등을 좀 이용해서 빠져나오시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이슈가 좀 붙었었죠. 그러니까 붙은 다음에 장대 항목 만들고 좀 3일 정도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N자형 파동을 좀 노려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 오면은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 여기에 단기적인 좀 고점 구간이니까요. 공교롭게도 매수하신 가격대 오면은 비중 절반 정도는 좀 줄이시고, 여기 또 눌렀다가 다시 한번 또 싸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좀 비중 축소하신 만큼 다시 잡고 올라가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 말씀 좀 드리겠고, 일단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7만 원 이상도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조금 업종 자체가, 업황 자체가 확실하게 뭔가 모멘텀이 붙어주는지 그것만 기다리시면 된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못다한 종목 상담 있으시면 잠시 후 정오의 텐베거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략조화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어쨌든 오늘 근래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장인 것 같은데 네. 자, 이런 장에 공략주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아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 매매하기 편했어요. 오늘 STO만 매매하면은 다 돈 버시는 건데. 너무 뼈를 때리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전략적으로 지금 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관련해서 오늘 종목은 이제 STO 관련된 종목이고요. 아침에 조금 제가 원고 썼을 때 쓰고 나서 좀 올라왔다가 지금 좀 쉬고 있어요. 전략적으로 좀 십자선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갤럭시 SM이라는 네. 종목입니다. 일단 관련해서 지금 분봉으로 좀 체크를 해드리면 2,900원 구간 여기 돌파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자리 지금 이거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돌파 자리를 좀 보셔야 돼요. 그 상승 후에 좀 쉬어가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면서 이게 상승 후에 오늘 십자를 좀 만들고 있으니까 2,900원에서 3,000원 좀 매수 가격이고요. 이 자리 넘겨주면 장대 항봉 또 시원하게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근데 시장이 오늘 살짝 STO가 아침에 좀 붙었다가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전략적으로 보자 말씀을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3,200원, 2차 목표가는 3,500원, 손절 라인은 2,65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일단 이거는 증권 토큰 관련해서 법제화 이슈가 좀 있었죠. 일단 관련해서 이틀 연속 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갤럭시 ISM도 이제 관련해서 이제 자회사에서 증권 토큰 관련해서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괜찮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한 종목 더 체크해드리면 여기 450원, 650원 이 자리 돌파 나올 때 이 종목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갤럭시아 붙은 것들 전략적으로 좀 대응해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니까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갤럭시아 SM이었습니다. STO 법제화 소식에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현재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2%대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딱히 그렇게 상황이 좋아지는 느낌은 아닌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오늘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오늘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여러분들 지금 추가 매수 하셔봤자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어. 나중에 확실하게 지수 좀 돌아서고 좋은 네. 이슈 나왔을 때 들어가도 되고요. 확실하게 이제 기다릴 때 확실하게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은 시장에서 이기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냥 기다리시는 분 아니면 바쁘게 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승리가 됩니다. 계속 여러분들 시장 보고 계시면 지금 막 매수하고 싶으실 거거든요. 딱 여러분들 2주만 참으세요 라고 하면 2주? 별거 아니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보다 보면 사고 싶어요. 오늘도 지금 개인들 엄청나게 사고 있거든요. 이거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겁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FOMC에서 뭔가 결과치가 나오고 지금 꼬리표 정도를 받은 건데 확실하게 여러분들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는 한 1, 2일 정도 시간 걸리잖아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 맞춰서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수급이 지금 말라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고 만약에 그걸 못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바닥권에서 종목들만 체크를 해놓으세요. 지금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버티고 확실하게 저점을 찾는 분들이 승자가 되지 여러분들 항상 저점 찾는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매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그렇게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외국인도 지금 많이 팔고 있지 않아요. 그냥 개인들 겁을 주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돌아설 때까지 조금은 기다리자. 그리고 수급의 공백을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여러분들 건드려도 공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STO, 대마, 제약바이오였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갤럭시아 SM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시장 수급의 회복 여부를 확인하면서 수급에 따른 매매 대응을 지속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의사소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